사우디 아람코. 세계 최대 석유 제국이 석유를 대체할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투자 대상은 MIT 출신 스타트 기업, 창고 같은 연구실. 창업자는 한국인 박사들. 그것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출신이죠. 또 하나의 사기극이군. 전 세계는 비웃었어요. 그런데 끝내 아마존과 SK도 돈다발을 들고 찾아왔죠. 지금 자원 없는 나라 한국이 세계 에너지판을 뒤집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술이길래 석유 제국이 돈을 쏟아붓는 걸까요? 한국은 어떻게 자원 빈곤을 기술혁명으로 바꿨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투자 보고서 한 장이 제 앞에 떨어졌습니다. 8천만 달러. 심지어 투자 기업은 세계 석유제국 아람코. 그리고 아마존. 근데 그 투자를 받는 대상을 본 순간 손이 떨렸죠. 2번, 3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MIT 출신. 한국인 스타트업 기업. 심지어 석유를 대체할 암모니아 연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기극에 걸렸군. 저는 에드워드 맥클레인입니다. 25년간 수백 개의 에너지 혁신 기술을 검토했고 그중 98%는 실패했습니다. 런던 본사 회의실은 고요했어요. 창밖으로 템스강이 보이는 그 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죠. 아니, 정확히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아람코는 절대 도박을 하지 않거든요. 그들의 투자 철학은 단순합니다. 확실한 것, 검증된 것, 수익이 보장되는 것. 그런 그들이 왜 암모니아 연료 따위에 돈을 쏟아붓는 겁니까? 더 이상한 건 투자 목록이었어요. 아마존 기후서약 펀드, SK 이노베이션, 사우디 아람코 벤처스. 이 이름들이 한 화면에 나란히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저는 중얼거렸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이 회사는 총 8천만 달러를 확보했어요. 단순히 초기 투자가 아니라 추가 라운드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0년 수소 연료 전지 붐. 수백억 달러가 쏟아졌고 언론은 난리였죠. 석유 시대의 종말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저장 문제, 폭발 위험, 인프라 부재. 결국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2015년엔 바이오 연료였습니다. 옥수수, 사탕수수, 조류. 온갖 생물체를 에너지원으로 바꾸겠다고 했죠. 투자금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은 형편없었어요. 토지 사용 문제, 식량 가격 폭등, 환경 파괴. 결국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태양광 도로. 길 위에 태양광 패널을 깔면 무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이었죠. 네덜란드, 프랑스, 중국까지 뛰어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패널은 차량 무게를 못 견뎠고 효율은 일반 태양광의 절반도 안 됐어요. 유지 비용만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실패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보고서마다 똑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초기 기대와 달리 상용화 단계에서 한계 직면. 한계라는 말은 곧 실패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주의자가 됐죠. 누가 뭐라 해도 기술 혁신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배웠거든요.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에겐 경고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또 하나의 혁신이 있습니다. 암모니아 연료. 회사 이름은 아모지. 창립자는 전부 한국계 MIT 박사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인?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무슨 에너지 혁신을 하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제 손은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클릭 한 번에 아모지 웹사이트가 열렸어요. 첫 화면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암모니아를 전력으로. 탄소 배출 제로. 저는 미간을 찌푸렸죠. 암모니아요? 비료 만들 때 쓰는 그 암모니아 말입니까? 독성가스 아닙니까?
그걸로 배를 움직이고 발전소를 돌리겠다고요? 말도 안 돼. 하지만 기술 설명을 읽는 순간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한 뒤 그 수소로 연료전지를 돌린다는 겁니다. 탄소가 없으니 이산화탄소도 나오지 않죠. 게다가 암모니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장도 쉽고 운반도 편하고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이건 이론적으론 가능하긴 하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르죠. 실험실에선 뭐든 가능합니다. 문제는 상용화입니다. 규모를 키우는 순간 비용이 폭발하고 안전 문제가 터져요. 저는 화면을 스크롤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로이드 성급 승인. 제 눈이 커졌습니다. 로이드 레지스터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해상 안전 인증 기관입니다. 그들이 원칙 승인을 내줬다는 건 기술이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장난이 아니군.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그리고 다시 투자 목록을 봤어요. 아람코 벤처스, 아마존 기후서약 펀드, SK 이노베이션. 이들이 모두 바보일 리 없습니다. 특히 아람코는요. 그들은 석유로 먹고 사는 회사예요.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그들의 왕국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왜 석유를 대체할 기술에 투자하는 겁니까? 생존 전략이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람코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도 압니다. 탄소 중립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석유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걸. 그래서 미리 판을 짜는 겁니다. 석유 이후의 세계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대체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진짜일 수도 있어. 아니, 진짜여야만 합니다. 아람코가 움직였다는 건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모지의 기술 로드맵이 적혀 있었어요. 2025년 1메가와트급 파일럿 시스템 구축. 2028년 40메가와트급 상업용 발전소. 해운, 데이터 센터, 산업용 전력까지. 야심차군. 하지만 야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행력이 있어야 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템스강 위로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 배도 석유로 움직입니다. 전 세계 해운의 99%가 화석 연료에 의존하죠. 만약 암모니아 연료가 성공한다면 저 강 위의 배들이 바다 위의 거대한 화물선들이 모두 바뀝니다. 탄소 배출 없이 움직이는 세상. 가능할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회의주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동료 한 명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에드워드, 다음 주 미국 출장 준비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 말인데. 일정에 브루클린 추가해줘. 브루클린요? 왜요? 아모지 본사가 거기 있어. 직접 가봐야겠어. 동료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에드워드, 당신이 직접 스타트업을 방문한다고요? 이례적인데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뭐가 다른데요? 아람코가 움직였거든. 그 말에 동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모두가 압니다. 아람코가 투자했다는 건 단순한 벤처 투자가 아니라는 걸. 세계 에너지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신호라는 걸. 확인하고 와.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거품인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자원 없는 나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석유를 대체할 기술을 만들었다. 아이러니하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더 설득력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원이 없으니까 기술로 승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절박함이 혁신을 낳는 법이죠.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아모지 관련 자료를 샅샅이 뒤졌어요. 뉴스 기사, 투자 보고서, 기술 논문. 모든 자료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일 수 있다. 새벽 3시, 저는 마지막 문서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런던의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질문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만약 이들이 성공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브루클린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기 전에 저는 한 가지 일을 먼저 했습니다. 과거를 꺼내는 일이었죠. 제 사무실 서랍 깊숙한 곳에 오래된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실패 프로젝트 아카이브라고 적힌 두꺼운 폴더였습니다. 25년간 제가 검토한 에너지 기술들의 무덤이었죠.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씁쓸한 기억이 밀려왔어요. 2008년 수소 연료전지 프로젝트. 당시엔 모두가 열광했습니다. 석유의 종말이 왔다고 외쳤죠. 독일, 일본, 미국이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자동차 회사들은 앞다퉈 수소차 양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믿었어요. 그때는 젊었고 희망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소는 저장이 문제였어요. 액화하려면 영하 253도까지 냉각해야 했죠. 압축하려면 700기압이라는 엄청난 압력이 필요했습니다. 탱크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차 한 대 값이었어요. 게다가 수소 충전소는요? 전국에 몇 개 없었습니다. 건설 비용만 수십억 원씩 들었거든요. 경제성이 없습니다. 제가 최종 보고서에 적었던 문장이었죠. 그렇게 수소차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2년 바이오 연료 붐. 이번엔 옥수수였습니다. 옥수수로 에탄올을 만들어 자동차를 굴리겠다는 계획이었죠. 미국 중서부 농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쏟아졌고 대형 농장들이 옥수수 재배에 올인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터졌습니다. 식량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옥수수가 연료로 쓰이니까 먹을 옥수수가 부족해졌죠. 멕시코에서는 토르티아 가격이 2배로 뛰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먹을 걸 차에 넣는다고? 세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게다가 환경 문제도 심각했어요. 옥수수 재배를 위해 열대우림이 파괴됐거든요. 탄소 배출을 줄이려다가 오히려 환경을 더 망치는 모순이었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폐기됐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다음 장을 넘겼어요. 2015년 태양광 도로. 이건 정말 황당한 프로젝트였죠. 도로에 태양광 패널을 깔면 차가 다니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네덜란드가 먼저 시도했습니다. 70m짜리 자전거 도로에 패널을 설치했어요. 언론은 난리였죠. 미래형 도로의 탄생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현장에 직접 갔었어요.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 패널 위로 자전거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6개월 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패널 표면이 긁히고 깨졌어요. 자전거 무게만으로도 손상이 생긴 겁니다. 차량이 다니는 일반 도로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 보고서의 결론이었죠. 게다가 발전 효율도 형편없었어요. 일반 태양광 패널의 30%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수평으로 깔려 있으니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유지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어요. 결국 그 프로젝트는 조용히 철거됐습니다. 다음은 해상 풍력이었습니다. 2017년 북해에 거대한 풍력 터빈 단지가 들어섰죠. 높이 200m짜리 터빈들이 바다 위에 우뚝 섰습니다. 장관이었어요. 무한한 바람, 무한한 에너지라는 슬로건이 붙었죠. 하지만 바다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터빈이 멈췄어요. 염분이 기계를 부식시켰죠. 수리하려면 배를 띄워야 했는데 날씨가 나쁘면 접근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건설비의 절반에 달했어요. 경제성 없음. 또다시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너무 많았거든요. 실패한 프로젝트들이. 수소, 바이오, 태양광, 풍력, 조류, 지열.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절로 저어지는 목록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들은 모두 화석 연료로 켜진 겁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100년 넘게 인류는 이것들에 의존해왔죠.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너무 많은 실패를 봤거든요. 혁신이라는 말은 이제 제게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멋진 슬라이드, 거창한 약속들. 하지만 5년, 10년 후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굳어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본능적으로 의심했어요. 또 실패할 거야. 이게 제 입버릇이 됐습니다. 동료들은 제게 말했죠. 에드워드, 너무 냉소적이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공을 못 봤거든.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제가 너무 굳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진짜 혁신이 와도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아모지 자료를 펼쳤어요. 이번엔 기술 백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 암모니아를 60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수소와 질소로 분해된다는 원리였죠. 이건 새로운 게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암모니아 분해는 이미 100년 전부터 알려진 화학 반응이거든요. 문제는 효율이었어요. 에너지를 얼마나 잃지 않고 변환하느냐. 그리고 안전성. 암모니아는 독성 가스입니다. 누출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과거에도 암모니아 연료를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1960년대 미국 나사가 실험했습니다. 로켓 추진체로 쓰려고 했죠. 하지만 실패했어요. 연소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대량으로 배출됐거든요. 질소산화물은 대기오염의 주범입니다. 산성비를 만들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죠. 탄소는 안 나와도 질소산화물은 나온다. 이게 암모니아 연료의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된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는 거지?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아모지의 설명은 이랬어요. 연소가 아니라 분해. 암모니아를 태우는 게 아니라 쪼개서 수소만 빼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소를 연료전지에 넣어요. 연료전지는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만들죠. 연소가 없으니 질소산화물도 없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론적으론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작동하는가? 효율은 얼마나 되는가? 비용은 감당 가능한가? 안전은 보장되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하면 또 하나의 실패작일 뿐이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직접 봐야겠어.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25년간의 회의주의가 저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아람코가 투자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들이 바보는 아니니까. 저는 중얼거렸죠. 만약 이게 진짜라면? 만약 한국인들이 정말로 해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또 실망할까봐. 또 하나의 실패를 기록장에 추가해야 할까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템스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죠. 가보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직접 확인하겠어. 브루클린행 티켓을 예약하면서 저는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혹시 모르잖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브루클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의 마천루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제 목적지는 화려한 빌딩가가 아니었습니다. 브루클린 산업지구. 낡은 창고들이 늘어선 곳이었죠. 여기 맞나요? 저는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택시기사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여기 회사 맞아요? 창고 같은데. 여기로 나오는데. 저는 짐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8천만 달러를 투자받은 회사 본사치곤 초라했어요.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간판도 작았습니다. 아모지라는 로고만 달랑 붙어 있었죠. 이게 맞나? 저는 입구로 걸어가면서도 의심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반짝이는 스타트업들을 떠올렸거든요.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 카페테리아, 게임룸.
그런 걸 상상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도 없었어요. 바로 작업 공간이 펼쳐졌죠. 시멘트 바닥에 각종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속 파이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배선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용접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완전히 연구실이잖아. 저는 중얼거렸죠.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동양인이었어요.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맥클레인 박사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창업자? 네,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입니다. 들어오세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억양에서 한국어가 묻어났어요. 저는 그를 따라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하지만 정리는 안 돼 있었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화이트보드에는 화학식들이 빼곡했습니다. 여기서 전부 작업하나요? 네, 여기가 우리 본사이자 연구소이자 공장입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화려하진 않죠? 솔직히 놀랐습니다. 8천만 달러 투자받은 회사치고는 돈은 전부 기술 개발에 쏟아붓고 있어요. 사무실 꾸미는데 쓸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요. 허세 부리는 스타트업들보다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저희 핵심 장비를 보여드릴게요. 그가 큰 금속 구조물 앞에 섰습니다. 높이가 3m는 좋게 돼 보였어요. 파이프들이 여러 겹으로 감겨 있었고 센서들이 곳곳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암모니아 크래커입니다. 개질기. 네,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하는 장치예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용접 부위가 거칠었어요.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조립한 흔적이 역력했죠. 직접 만든 거예요? 네, 기성 제품이 없으니까요. 처음부터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온도는 얼마까지 올라가죠? 운영 온도는 600도에서 650도 사이입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600도면 철이 달아오르는 온도입니다. 안전장치는 과열 방지 센서, 압력 밸브, 자동 냉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가 패널을 가리켰어요. 화면에 실시간 온도와 압력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여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시연하죠. 그가 팀원 몇 명을 불렀어요. 모두 젊은 연구원들이었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인도인. 다양한 국적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똑같았어요.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준비됐어? 창업자가 물었고 한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기계가 웅웅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낮은 진동이었는데 점점 커졌습니다. 온도계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100도, 200도, 300도. 암모니아가 개질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업자가 설명했어요. 여기서 촉매와 만나 분해 반응이 일어납니다. 400도, 500도.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600도에 도달했어요. 기계 소리가 안정됐습니다. 지금 수소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패널을 가리켰죠. 수소 순도 99.5%라는 숫자가 표시됐어요. 이 수소가 연료전지로 들어갑니다. 파이프를 따라 흐르는 가스를 눈으로 볼 순 없었지만 센서들이 흐름을 보여줬어요. 연료전지 모듈 옆에 있던 전구들이 켜졌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의 전구가 모두 환하게 빛났어요. 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창업자가 말했죠. 탄소 배출 제로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론으로만 알던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저기 저거 보이세요? 그가 창고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드론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크기는 보통 택배 드론 정도였죠. 저걸로 비행 테스트를 했습니다. 드론을? 네, 암모니아 연료로요. 연구원 한 명이 드론을 들고 나왔어요. 밖으로 나가자 작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브루클린 창고 뒤편에 허름한 공간이었죠. 이 드론엔 소형 크래커와 연료 전지가 탑재돼 있습니다. 창업자가 드론 배를 열어 보여줬어요. 손바닥만 한 금속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암모니아 탱크는 여기, 무게는 500g입니다. 500g으로 얼마나 비행 가능하죠? 40분입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일반 배터리 드론은 20분 정도밖에 못 나는데 2배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연구원이 리모컨을 들었어요. 드론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드론이 떠올랐어요. 2m, 5m, 10m. 푸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연기는 없었어요. 소음도 일반 드론과 비슷했죠. 하지만 이 드론은 암모니아로 날고 있었습니다. 화석 연료 한 방울 없이. 믿기지 않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드론은 5분간 공중에서 선회했어요. 좌회전, 우회전, 상승, 하강. 모든 동작이 매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와 착륙했죠. 탱크 확인해 보세요. 창업자가 말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드론을 살펴봤습니다. 암모니아 탱크에는 아직 연료가 절반 남아 있었어요. 더 날 수 있다는 거죠? 네, 20분은 더 가능합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25년간 수많은 기술 데모를 봤지만 이건 달랐어요. 실험실에 통제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브루클린 창고 뒤편의 허름한 공터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이었죠. 로이드 선급 승인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해상 안전 인증을 통과했어요. 창업자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88,000 입방미터급 암모니아 운반선 설계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배죠? 축구장 2개 크기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장난감 드론이 아니라 실제 선박에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제 상용화 계획이죠? 2026년에 1메가와트급 파일럿 시스템을 한국 포항에 설치합니다. 한국에요? 네, 고향이니까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요. 어릴 때부터 봤어요. 유가가 오르면 온 나라가 흔들리는 걸.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으니까 전부 수입해야 했죠.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석유 없이도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돈 때문도 아니고 명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뿌리, 고향을 위한 사명이었죠. 당신들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제가 말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이었죠. 새로운 에너지 기술 앞에서 제가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창고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건 진짜다. 제 25년 회의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아람코 CTO가 옵니다. 창업자가 말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람코요? 네, 직접 기술 검증을 하러 온대요.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당연했죠.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의미였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계셔주시면 감사하죠. 저는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갈 항공권을 취소하고 브루클린에 일주일 더 머물기로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아모지 팀을 관찰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엔지니어들이 크래커를 점검하고 용접하고 테스트했습니다. 문제 있어? 어느 날 저녁 제가 물었죠. 온도 조절이 까다롭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600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가끔 620도까지 치솟아요. 위험하지 않나? 650도 넘으면 위험합니다. 장비가 손상될 수 있어요. 그들은 밤새 센서를 조정하고 냉각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람코 CTO 일행이 도착한 날이었죠. 검은색 SUV 2대가 창고 앞에 섰어요. 문이 열리고 중동 복장을 한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가운데 있던 사람이 CTO였어요. 50대 중반 회색 수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환영합니다. 창업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CTO는 무표정하게 손을 잡았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냉정한 말투였습니다. 그들은 창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람코 팀은 6명이었습니다. 엔지니어, 화학자, 안전 전문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죠.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작동하는 걸 보여주세요. CTO가 말했어요. 창업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크래커 시스템이 가동됐어요.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모지 팀원들의 얼굴에 땀이 맺혔어요. 긴장한 게 눈에 보였죠.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0도, 200도, 300도. CTO는 팔짱을 끼고 무표정하게 지켜봤어요. 400도, 500도. 순조로웠습니다. 600도에 도달했죠. 수소 생성 시작됩니다. 창업자가 말했어요. 패널의 숫자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연료 전지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전력이 생성됐어요. 효율은? CTO가 물었습니다. 현재 78%입니다. 낮네요. 상용화 목표는 85%입니다. 지금은 프로토타입 단계라.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CTO의 말이 차갑게 잘렸어요.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그때였어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 삐, 삐. 패널의 온도계가 빨갛게 변했어요. 620도. 온도 상승 중입니다. 엔지니어가 외쳤죠. 630도. 냉각 시스템 가동. 640도.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650도가 위험 수치라고 들었거든요. 650도. 경보음이 더 크게 울렸어요. CTO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수행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660도. 안 돼. 한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670도. 창업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폭발할 수도 있었어요. 680도. 수동냉각. 창업자가 외쳤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패널로 달려갔어요. 장갑을 끼고 빨간 레버를 잡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당겼죠.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냉각수가 분사됐어요. 온도계 숫자가 멈췄습니다. 690도에서.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죠. 680도, 670도, 660도. 30초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30초는 영겁처럼 느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이었습니다. 650도, 640도, 630도. 마침내 620도까지 떨어졌어요.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안정화됐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죠.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CTO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패널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10초, 20초, 30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CTO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과열이. 답하세요. 이게 끝입니까? 창업자가 당황했습니다.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입니다. 지금도 전력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CTO가 패널로 다가갔어요. 온도는 이제 610도에서 안정됐습니다. 수소 생성도 계속되고 있었죠. 과열 원인은 촉매 반응이 예상보다 활발했습니다. 암모니아 유입량을 조절하면 해결된다? 네, 자동 시스템으로 구현 가능합니다. CTO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30초. 그가 말했죠. 30초 만에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요. 그게 인상적입니다. 창업자의 눈이 커졌어요. 기계는 고장납니다. 센서는 오작동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판단은 다르죠. CTO가 창업자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들은 기술만 아는 게 아닙니다. 위기 관리도 할 줄 아네요.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모지 팀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CTO가 다시 말했습니다. 상용화하려면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자동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언제까지? 3개월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CTO가 수행원들을 봤어요.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보고서를 기다리겠습니다. CTO 일행이 떠났어요.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해냈어. 통과했다. 팀원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창업자는 벽에 기대선 채 눈을 감았어요. 긴장이 풀린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솔직히 식은땀 났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팀을 믿었어요. 우리가 해낼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30초. 폭발 직전의 30초. 그 순간 아모지 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패닉에 빠지지도 않았죠. 냉정하게 판단하고 즉각 행동했습니다. 이게 한국인의 힘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네.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당신들의 강점입니다. 창업자가 저를 봤어요. 박사님, 저희 아버지 세대는 중동 사막에서 삽질했습니다.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건물을 짓고 도로를 깔았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요.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분들이 흘린 땀이 저를 MIT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했어요. 이제 석유 없이도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희생과 헌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 당신들이 해낼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IEA 본부에 보낼 공식 문서였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아모지 기술 검증 보고서 암모니아 기반 탄소 제로 에너지의 가능성.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상용화 가능성 높음. 투자 가치 매우 높음. 권고 사항 적극 지원. 타자를 치면서 저는 미소 지었어요. 회의주의자였던 제가 이제는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만든 기술을. 자원 없는 나라에서 시작된 꿈을요. 브루클린에서 런던으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보고서는 제출했지만 머릿속은 계속 아모지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특히 창업자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아버지 세대는 중동 사막에서 삽질했습니다. 그 문장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절박하게 기술을 개발하는 걸까? 일주일 후 창업자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박사님,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화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모니터 앞에 앉았죠. 화면에 창업자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브루클린 사무실이 아니라 어딘가의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디세요? MIT 시절 자주 가던 카페입니다. 여기서 사업 계획을 처음 짰거든요. 그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창밖으로 보스턴 거리가 보였습니다. 박사님께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창업자가 잠시 침묵했어요. 무언가 정리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제 아버지는 1978년에 사우디로 갔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당시 한국은 가난했어요. 일자리가 없었죠. 그래서 중동 건설 붐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은 유명했어요. 수만 명의 한국인이 사막으로 갔죠. 아버지는 리야드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었어요. 50도요? 네, 그늘도 없는 사막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창업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콘크리트를 나르고 철근을 옮기고 땅을 팠습니다. 맨손으로요. 저는 상상했습니다. 50도 사막에서의 육체 노동.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는 편지를 보내셨어요. 어머니한테요. 창업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 사진을 보여줬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 한글이 적혀 있었죠. 여보, 여기는 정말 덥소.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하니 견뎌야지. 아들 대학 보낼 거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년간 일하셨어요. 한 번도 집에 못 오셨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제가 서울대에 갔습니다. 창업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졸업하고 MIT 장학금을 받았을 때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전화로요. 당신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군요. 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창업자가 화면을 통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가 사우디에서 번 돈, 그게 뭘로 사라졌는지 아세요? 석유값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한국은 휘청거렸습니다. 석유 가격이 4배로 뛰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공장이 멈췄어요. 차들이 서고 난방이 끊겼죠. 온 나라가 얼어붙었습니다. 창업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우디에서 번 돈을 다시 석유 사는 데 썼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사막에서 흘린 땀이 결국 석유값으로 사라졌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창업자가 주먹을 쥐었어요. 자원이 없어도 기술로 자립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한 세대의 한과 다음 세대의 결의가 담긴 프로젝트였죠. MIT에서 화학공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에너지 문제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선택한 거군요. 네, 암모니아는 수소를 담는 그릇입니다. 저장도 쉽고 운반도 편하죠. 창업자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이미 연간 200만 톤의 암모니아를 수입합니다. 비료 때문이에요. 인프라가 있다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부산항, 울산항, 인천항. 암모니아 저장 시설이 이미 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 말은 네, 우리 기술이 성공하면 기존 인프라를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가 흥분한 표정을 지었어요. 새로 건설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있는 걸 쓰면 되죠.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기술만 본 게 아니었어요. 실용성과 경제성까지 고려한 거였죠. 2020년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창업자가 계속 말했어요. 공동 창업자는 4명, 모두 한국계 MIT 박사입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나요? 네, 우리 모두 비슷한 배경을 가졌어요. 부모님이 중동이나 해외에서 고생하신 분들이죠. 창업자가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1세대의 희생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어떻게 지었나요? 아모지, 암모니아와 에너지를 합친 거예요.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군요. 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대로 담겼죠. 화면 너머로 창업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처음엔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코웃음 쳤어요. 왜죠? 암모니아요? 비료 만드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창업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독성도 문제였습니다. 누가 독가스를 연료로 쓰냐고요. 설득하기 힘들었겠네요. 네, 1년 동안 50군데 넘게 돌아다녔습니다. 거절만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투자를 받았나요? SK 이노베이션이 먼저 관심을 가졌어요. 창업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먼저 알아봐 준 거죠. 같은 한국인으로서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게 시작이었군요. 네, SK가 투자하니까 다른 기업들도 관심을 가졌어요. 창업자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아마존 기후서약 펀드, 아람코 벤처스. 점점 커졌죠. 2025년 기준으로 총 투자액이 얼마죠? 8천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우리 목표는 돈이 아니에요. 창업자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의 기술을 가져가는 겁니다. 고향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거군요. 네, GS건설, 현대인프라코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가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포항시 산업단지 조감도가 나왔습니다. 2026년까지 1메가와트급 파일럿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게 첫 단계? 네, 그리고 2028년엔 40메가와트로 확장할 겁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40메가와트면 상당한 규모인데요. 작은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전력입니다. 창업자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포항 시민 5만 명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실험실 기술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꿀 프로젝트였죠.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이제 석유 없이도 산다고. 창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나요? 울으셨어요. 그냥 우셨습니다. 창업자도 눈물을 닦았어요. 제가 MIT에 합격했을 때보다 더 우셨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꿈을 이뤄줬다고. 저는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간 냉철한 분석가로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박사님. 창업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실패는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땀이 헛되지 않게 할 겁니다. 창업자의 눈빛이 불타올랐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지만 기술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당신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볼 겁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일어서는지. 화상 회의를 끝내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사우디 사막이 보였어요. 50도 더위 속에서 삽질하던 한국인들. 그들의 아들이 이제 MIT에서 돌아와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석유 없는 세상을. 자원이 아닌 기술로 사는 나라를.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IEA 동료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에너지 혁명을 주목하라.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3개월 후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한국행이었어요. 포항에서 파일럿 시스템 착공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나라였지만 낯설지 않았어요. 아모지 창업자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서울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탔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과 들이 스쳐 지나갔죠. 작은 나라였어요. 영국보다 작고 자원도 없는 땅.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로, 교육으로, 땀으로 일어섰죠. 포항역에 도착했어요. 아모지 팀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박사님 환영합니다. 창업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드디어 한국에 오셨네요. 영광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할 수 있어서요. 우리는 차를 타고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포항은 철강 도시였어요. 거대한 제철소가 보였죠. 저기가 포스코입니다. 창업자가 가리켰어요. 한국 산업화의 상징이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도 저기 옆에 들어갑니다. 차가 조금 더 가니 공사 현장이 나타났어요. 넓은 부지에 철골 구조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1메가와트 파일럿 시설입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죠. 동해가 가깝군요. 네, 여기서 5km 떨어진 곳에 항구가 있습니다. 창업자가 설명했어요. 암모니아는 배로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전력으로 바뀌는 거죠. 현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기업 임원들, 작업복을 입은 엔지니어들, 언론사 카메라들.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요. 네, GS건설과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참여했습니다. 창업자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최고의 건설사와 중장비 회사죠. 무대가 설치돼 있었어요. 착공식 행사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포항시장이 먼저 연단에 올랐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시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포항은 철강으로 한국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에너지로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다음은 GS건설 대표였습니다. 우리는 중동에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미래를 짓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중동건설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거든요. 아모지 창업자 아버지가 흘렸던 땀. 그 땀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창업자가 마지막으로 연단에 올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우리는 MIT 창고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암모니아 연료라니 미친 소리라고 했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었으니까요. 창업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석유 없이도 사는 나라. 자원이 아닌 기술로 자립하는 나라. 그 꿈이 오늘 여기서 시작됩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도 함께 손뼉을 쳤습니다. 삽질 퍼포먼스가 시작됐어요. 포항시장, 기업 대표들, 그리고 창업자가 함께 황금삽을 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하나, 둘, 셋. 땅에 삽이 꽂혔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사 착공이 아니라고. 한국 에너지 혁명의 첫 삽이라고. 행사가 끝나고 저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설계도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 크래커 시스템, 연료전지 모듈, 냉각장치. 브루클린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2026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현장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바로 가동에 들어가죠. 목표 출력은 1메가와트, 시간당 1000kWh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죠? 가정집 500가구가 하루 쓸 수 있는 전력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 2028년에 40메가와트로 확장합니다. 현장 책임자가 부지 반대편을 가리켰어요. 저쪽에 2단계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형 설비를 짓는 거죠. 40메가와트면 포항 전체 전력 수요의 10%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그 정도나요? 네, 그리고 더 확장할 수도 있어요. 100메가와트까지도 가능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실험이 아니었어요. 진짜 산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창업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포항 구룡포 항구 근처의 횟집이었어요. 이게 과메기입니다. 포항 특산물이죠. 창업자가 권했어요. 생선을 맛봤는데 짭짤하고 고소했습니다. 맛있네요. 겨울에 더 맛있어요. 바닷바람에 말리거든요. 우리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보세요. 처음에 저희를 믿으셨어요? 창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습니다. 25년간 너무 많은 실패를 봤거든요.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럼 언제 마음이 바뀌셨어요? 드론이 날았을 때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과열 위기를 30초 만에 해결했을 때. 아, 그때요. 창업자도 웃었어요. 식은땀 났었죠. 하지만 그게 당신들의 진가를 보여줬어요.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하죠. 25년 만에 희망을 봤으니까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동해가 보였어요. 검은 바다 위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울산, 부산, 인천. 한국 전역에 시스템을 깔 거예요. 창업자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만, 싱가포르까지. 아시아 전체를 노리는 거군요. 네, 데이터 센터가 많거든요. 전력 수요가 엄청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전력 소비가 폭발하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그 전력을 우리가 공급할 겁니다. 창업자가 주먹을 쥐었어요. 탄소 배출 없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항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제철소의 불빛, 항구의 크레인, 도시의 가로등. 모두 석유와 석탄으로 켜진 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엔 달라질 거예요. 암모니아로 만든 전력이 이 도시를 밝힐 겁니다. 탄소 없이, 공해 없이.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썼습니다.
포항 파일럿 프로젝트 현장 방문 보고서. 제목 아래 첫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이 에너지 혁명을 시작했다. 세계는 이를 주목해야 한다. 포항에서 이틀을 보낸 뒤 저는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모지가 한국에 세운 첫 번째 연구 거점이 있는 곳이었어요. KTX를 타고 30분 만에 도착했죠. 울산은 공업 도시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거대한 석유화학 단지가 펼쳐졌어요.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파이프라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한국 산업의 심장입니다. 아모지 한국지사 책임자가 말했어요. 30대 후반의 여성 엔지니어였죠. 현대중공업, SK에너지, 롯데케미칼. 모두 여기 있습니다. 차는 산업단지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낮인데도 불빛이 환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공장들이었죠. 저기 보이는 건물이 우리 파일럿 플랜트입니다. 그녀가 가리킨 곳에 3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다른 공장들에 비하면 작았지만 깔끔하게 지어진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보안 게이트가 있었어요. 출입증 주세요. 경비원이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1층은 연구 공간이었어요. 브루클린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죠. 크래커 시스템이 중앙에 설치돼 있었고 주변으로 모니터링 장비들이 배치됐습니다. 여기서 24시간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3교대로 엔지니어들이 돌아가며 데이터를 수집하죠. 시계를 봤어요. 오후 8시였습니다. 지금은 야간 근무조네요. 네, 곧 교대 시간입니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사무실과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자리가 많았어요. 대부분의 직원이 1층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저녁 드셨어요?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그럼 같이 식사하실래요? 직원들이 야식 먹을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1층 휴게실로 내려갔어요. 테이블 몇 개가 놓인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있었고 수식과 그래프가 빼곡했죠. 다들 모여. 책임자가 소리쳤어요. 작업복을 입은 엔지니어 5명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영국에서 오신 맥클레인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IEA에서 왔습니다. 아, 그 유명한 박사님. 한 엔지니어가 눈을 반짝였어요. 저희 기술 보고서 쓰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와, 영광입니다. 그들은 신기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치킨과 피자가 배달됐습니다. 다들 테이블에 둘러앉았죠. 보통 이 시간에 식사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야식을 먹어요. 한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시 밤 12시까지 작업하죠. 매일요? 네, 거의 매일입니다.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그가 웃었어요. 하지만 재밌어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있잖아요. 옆에 앉은 여성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 있었어요. 반도체 설계했죠. 그런데 왜 여기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는 모든 걸 바꿀 수 있잖아요. 맞아. 다른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성공하면 한국이 에너지 독립을 할 수 있어요. 석유 수입 안 해도 되는 거죠. 젊은 엔지니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오일 쇼크 때 정말 힘들었대요. 난방도 못하고 추위에 떨었다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여성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없어졌대요. 석유값 때문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명감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데이터 어때?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안정적이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온도 변동폭이 5도 이내로 유지됐고 수소 순도는 99.7%였습니다. 좋아. 어제보다 나아졌네.
네, 촉매를 교체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기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온도, 압력, 효율성, 안전성. 전문적인 대화였지만 열정이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현장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한 명은 크래커 앞에 앉아 센서 데이터를 확인했고, 다른 한 명은 용접 작업을 했습니다. 여성 엔지니어는 노트북 앞에서 코드를 짰죠.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동 제어 알고리즘입니다. 그녀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복잡한 코드가 가득했습니다. 온도가 이상하게 올라가면 자동으로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브루클린에서 있었던 과열 사고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시스템이 빠르게 반응하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0.1초 단위로 반응합니다. 옆에 있던 엔지니어가 덧붙였어요. 사람의 손보다 10배는 빠르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 발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 10시가 됐어요. 하지만 아무도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는 분위기였죠. 보통 몇 시까지 일하세요? 12시요. 한 엔지니어가 시계를 봤어요. 그리고 야간조가 새벽 6시까지 일하고요. 집에는 언제 가요? 12시 반쯤 도착해요. 씻고 자면 새벽 2시. 그리고 아침 7시에 다시 출근합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매일요? 주 5일은 그렇죠. 주말엔 좀 쉬고요.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선택이에요. 아무도 강요 안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제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제 아버지가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1980년대에요. 하루 14시간씩 일하셨대요. 주말도 없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만든 차로 한국이 먹고 살았잖아요. 수출하고 돈 벌고. 네.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릴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들은 과거 산업화 세대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희생과 헌신. 개인보다 공동체를. 오늘보다 내일을. 밤 11시가 됐어요.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울산 산업단지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수백 개의 공장에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파이프라인에서 증기가 새어나왔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아모지 건물의 창문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밤은 꺼지지 않는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책임자가 옆에 섰습니다. 네, 우리는 멈추지 않아요. 왜죠? 멈추면 뒤처지니까요. 그녀가 공장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요. 석유도 가스도 철도 없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원이에요. 땀과 기술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공장에서 땀 흘렸어요. 우리는 연구실에서 땀 흘립니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모지의 또 다른 연구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대전은 과학도시였습니다.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첨단 연구기관들이 모여 있었죠. 여기는 기초연구를 합니다. 새로운 안내자가 설명했어요. 40대 중반의 남성 연구원이었습니다. 울산이 실전이라면 대전은 이론이죠. 연구소는 대덕 연구단지 안에 있었어요. 5층짜리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니 화이트보드가 벽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화학식, 그래프, 수식들.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무슨 연구예요? 촉매 개선입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촉매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죠. 현재 효율이 얼마죠? 78% 정도예요.
85%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7% 차이가 큰가요? 엄청나죠? 그가 계산기를 꺼냈어요. 1메가와트 시스템 기준으로 7% 효율 향상은 연간 600메가와트시를 더 생산하는 겁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전기요금 기준 약 6천만 원입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한 시스템에서요? 네, 그리고 이게 전국에 100개만 깔려도 60억 원이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3층 실험실로 올라갔어요. 후드가 줄지어 서 있었고 비커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파란색 액체를 조심스럽게 섞고 있었어요. 촉매 합성 중입니다. 안내자가 말했어요. 저 과정이 48시간 걸려요. 그렇게 오래요? 네, 온도와 압력을 정밀하게 조절해야 하거든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9시였어요. 지금 시간에도 일하네요. 당연하죠. 실험은 시간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저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밤낮 없이요. 그럼 연구원들도? 네, 2시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밤샘도 자주 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대전 연구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건물들 안에서도 수많은 연구원이 밤을 지새우고 있을 겁니다. 이게 한국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네. 자원 대신 사람으로. 기술로. 밤을 밝히는 나라. 안내자가 저를 봤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멈추는 순간 끝이니까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울산의 불빛, 대전의 실험실, 포항의 건설 현장. 한국 전역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땀 흘리고 연구하고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유 없는 미래를, 자원이 아닌 기술로 사는 나라를. 이게 진짜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다. 2025년 10월, 저는 빈에 있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본부에서 연례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 500명이 모였습니다. 정부 관계자, 기업 임원, 학자들. 석유, 가스, 재생에너지 분야의 거물들이었죠. 저는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오늘 제 발표 제목은 이랬습니다. 암모니아 기반 탄소 제로 에너지 한국의 혁신 사례. 25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평생 신념을 뒤집는 발표였거든요. 다음 발표자 에드워드 맥클레인 박사입니다. 사회자가 호명했어요. 저는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고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안녕하십니까? IEA 에드워드 맥클레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호흡을 하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25년간 에너지 기술을 평가해왔습니다. 화면에 제 경력이 떴어요. 수백 건의 프로젝트를 검토했고 그중 98%는 실패했습니다. 청중이 웃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회의주의자가 됐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믿지 않게 됐죠. 화면이 바뀌었어요. 실패한 프로젝트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수소, 바이오, 태양광 도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어요. 올해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새 화면이 떴어요. 아모지 로고였습니다. 한국계 MIT 박사들이 만든 스타트업, 아모지. 이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브루클린 방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드론이 암모니아로 날았던 순간. 과열 위기를 30초 만에 해결했던 장면. 포항 착공식의 감동. 울산과 대전에서 본 헌신. 이들은 기술만 가진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국을 에너지 독립시키겠다는 절박함이 있죠. 화면에 투자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총 펀딩 8천만 달러. 투자자 명단을 보십시오. 아람코 벤처스, 아마존, SK 이노베이션.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이 석유를 대체할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청중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일까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바보여서? 아닙니다. 이 기술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로이드 레지스터 승인 문서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해상 안전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88,000 입방미터급 암모니아 운반선 설계가 승인됐죠. 기술 데이터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수소 순도 99.7%, 에너지 효율 78%, 탄소 배출 제로. 그리고 이건 실험실 데이터가 아닙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울산 파일럿 플랜트에서 실제로 작동 중인 수치입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2026년 포항에 1메가와트 시스템이 완공됩니다. 2028년엔 40메가와트로 확장하죠.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국 전역에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울산, 부산, 인천, 평택. 한국은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할 겁니다. 대만, 일본, 싱가포르에도 점이 찍혔어요. 데이터 센터가 많은 지역이죠. AI 시대가 오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모지가 그 수요를 채울 겁니다. 탄소 배출 없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저는 25년간 실패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이 에너지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기술로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석유 시대의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커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500명의 전문가들이 일어나 손뼉을 쳤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5년간의 회의가 오늘 끝났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경제성은 어떻습니까? 현재 킬로와트 시당 12센트입니다. 천연가스보다 약간 비싸지만 탄소세를 고려하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안전성은? 로이드 인증을 받았고 3중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과열, 누출, 압력 이상 모두 자동 대응됩니다. 확장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암모니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어요. 인프라가 있다는 뜻이죠. 1시간 동안 질문이 이어졌어요. 저는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제게 다가왔어요. 박사님, 투자 상담 가능합니까? 독일 에너지 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모지와 협력하고 싶습니다. 제가 연결해드리죠. 박사님, 정부 차원에서 협력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에너지부 관계자였어요. 한국 정부와 MOU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 겁니다. 명함이 쌓여갔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기술에, 아모지의 혁신에. 저녁 리셉션에서 IEA 사무총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에드워드, 대단한 발표였어. 감사합니다. 25년간 당신이 얼마나 회의적이었는지 알아. 그런 당신이 저렇게 말하다니. 사무총장이 위스키를 건넸어요. 이건 진짜군. 네, 진짜입니다. 저는 잔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해냈어요. 자원 없는 나라가 기술로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해. 사무총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에너지 지형이 바뀌고 있어. 중동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동의합니다. 한국이 그 중심에 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빈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한국이 보였습니다. 포항의 건설 현장, 울산의 밤샘 연구, 대전의 실험실, 브루클린 창고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아모지 창업자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박사님, 발표 잘 봤습니다. 라이브로 시청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할 건 제가 해야죠. 당신들이 25년 회의주의자를 바꿨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 암모니아 기반 에너지는 상용화 가능하다.
한국의 아모지 사례는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혁신이다. 자원이 아닌 기술로 한 나라가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것이 미래다. 타자를 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한 세대의 희생과 다음 세대의 결의. 자원 빈곤을 기술 혁신으로 극복하는 여정. 밤을 새우며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증인이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석유 없는 세상. 탄소 없는 에너지. 기술로 자립하는 나라들.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공장에서, 도시에서. 암모니아 탱크 하나로 작동하는 동력이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회의주의자였던 제가 이제는 가장 열렬한 응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땅에서 아버지 세대는 중동 사막에서 삽질했습니다. 그 아들은 MIT에서 돌아와 실험실에서 밤을 새웠죠. 그리고 지금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이 그들의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석유 없이도 배가 움직이고 공장이 돌아가고 도시가 빛나는 세상. 그 꿈이 포항에서, 울산에서, 대전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자원이 아닌 기술로 한 나라가 세계 에너지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흘린 땀이 우리 세대의 혁신으로 꽃 피울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의 밤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연구하고, 누군가는 만들고, 누군가는 꿈꾸고 있습니다. 석유 제국을 놀라게 한 자원 빈곤국의 역전 드라마.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